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배상훈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만 뵙게 돼서 상당히 서운하고요. 또 경북대학교 방문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경북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총장님이 취임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 총장님께서 일성이 나는 우리 대학을 거긴 미션 대학이라서 크리스찬 대학으로 하고 싶다, 글로벌 대학으로 하고 싶다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성공을 추구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학생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교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 틀 속에서 학생 성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배상훈 교수이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대학 교육 혁신, 학생 성공, 데이터로 어떻게 교육의 질을 관리할까, 이런 것들 하고요. 또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거 예측하고 연구하는 게 제 주 연구 분야입니다. 자, 워밍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경북대학교 선생님들하고 나눌 문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생각해 볼 이슈들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수 감소와 충원 위기. 제가 전문대학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교협 가가지고 총회에서 총장님 앞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30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인구가 한 19만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우리 고등교육 충원율을 계산해 봤을 때 19만인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 입학 정원만 한 19만이 된다고 그래요. 지방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럼 수도권이 세이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게 지방에도 국립대도 있고 특수 목적 대학도 있고 간호학과 또 취업 잘 되는 과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 수 감소와 충원 위기는 단순히 지방대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 이슈다. 두 번째는 우리 경북대학교 전문대학이잖아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앞서 한국교육학회장을 하셨던 김성렬 교수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왔습니다. 김성렬 교수님이 지금 어느 모 전문대학의 이사장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전문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번 충원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구분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일반 4년제 대학들이 오늘날 전문대학이 하고 있는 많은 학과들을 그대로 합니다. 뷰티, 간호, 복지 다 합니다. 반대로 전문대학, 제가 어느 전문대학을 방문했더니 4년제부터 3년제, 2년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린 전문대학이 살아갈 길이 뭘까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여기 다 전문대학 선생님들이니까 같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년이면 배울 거를 왜 4년씩이나 돈 많이 내고 배워? 빨리빨리 배워서 직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졸업 후에 직업이 3번, 4번 바뀌고 또 저출산이고 굉장히 고령화되는 시기에서 현역으로 뛰어야 될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텐데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내보내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학생 성공 관점에 보았을 때
맞을 것이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한국 전문대학교 교무 입학처장 협의회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2년이면 배울 거를 4년씩이나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대학이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전문대학에 있는 사람들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얼마나 make sense 하고 학생 관점에서 특히 바라봤을 때 타당한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등교육계에는요, 이제 학부 교육 자체가 general education 시대가 오고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은 석사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옳고 그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주장 차원이 아니고 서로 막 우길 수 있죠.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교육 이슈가 국가 아젠다에서 멀어져서 대선 주자들도 교육 얘기 안 하던데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산업 인력의 공급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경북대학교가 추구하는 학생 성공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이 살아야 되고 우리 경북대학교가 살아야 되지만 내일 저희 성균관대도요,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서 쓰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그 위원장을 해요. 저희는 방침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을 거 기획하지 말고 계획하면 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 3년 동안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고 저희는 계획서를 쓰거든요. 많은 대학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이 들어오면 시쳇말로 교비 대체를 하기도 하고 급한데 먼저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년 후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저희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써서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 3년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3년 후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일 저희 TF 위원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도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대학혁신지원사업 곧 시작될 텐데 앞으로 3년 동안 대학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시는가. 이에 앞서서 올해도 학교에 대한 축원 쇼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방이 더 어렵다고도 하고요. 제가 몇몇 알고 있는 전문대학 선생님들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우리 제자분들 중에 대학 가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학 얘기를 쭉 들어보고 보니까 미충원이 많은 경우에 대학의 반응이 4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부 분란형이죠. 학생 충원이 안 되면 총장, 이제 교수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총장하고 입학처로 책임을 전가하죠. 입학처가 잘 못해서 그렇다. 직원 선생님들은 교수 탓하죠. 교수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교수들은 또 직원이 무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내부 분란형이에요. 진짜 어려운 대학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 노력형이 있습니다. 일단 모여서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갖고 대학이 살아남겠나. 결론은 입학 홍보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홍보를 하는 거 물론 타당한데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그냥 홍보 열심히 하자. 교수도 조금 더 학교에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안 간 데 없는가. 입학 홍보 안 나간 교수 있나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노력형입니다. 정작 홍보 자료에다가 무엇을 써서 우리 대학에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혁신형입니다. 뭐가 우리 대학의 진짜 문제인지 다 모여가지고 생각을 해요.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오고 싶어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죠. 그리고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사립대학 같으면 법인은 법인대로 각자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합니다.
말만 하기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나서겠다. 만약 이런 대학들 같으면은 지금 2월 달이 무지 중요한 시기죠. 2월 달에 계획을 잘 세워야 3월 달부터 쭉 치고 나가니까요. 이걸 끌어내는 게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던지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우리 대학이 어느 스타일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혁신을 고민하고 있는가, 교수대로, 직원대로, 법인대로, 또 총장님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스타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를 비롯하고 비슷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향후 5년 사이에 은퇴하실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저도 교수입니다마는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면 더 어렵죠.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별일 없겠지 생각을 하죠. 또 정부가 우리를 망하게 놔두겠나,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평소처럼 지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무사한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나 문제를 막닥뜨려 해결하려 하지 않고 피하면서 당장에 큰 문제 없이 편하게 지내려고 한다. 무사한 일형이죠. 경북대학은 어느 스타일이, 뭐 충원이 되게 어렵진 않다 할지라도 이 무사한 일, 혁신, 단순 노력, 내부 분란, 어떤 스타일인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어떻게 될까 저한테 계속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작년 올해 6만씩 학생이 줄고 미충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뽑히면 교육부 장관도 바뀔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화끈하게 우리 전문대학 살려줄 것인가. 두 번째, 야 진짜 뭐 말만 그렇지 실제로 망하는 대학이 있겠나. 세 번째, 대학이라는 곳이 여전히 자녀들을 보낼 만큼 매력적인 곳인가. 네 번째, 장학금 많이 주면 학생들이 오겠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다 노죠. 정부가 나설 확률, 지금 대선 후보 중에 대학에 대한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게요,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정리해 주기를. 전략적 인내를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욕 안 먹고요. 어차피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정부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망하는 대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학은 생명력은 굉장히 질겨서 아마 기업보다 대학의 생명력이 훨씬 길 겁니다. 하지만 대학으로서 가치를 발휘하지 않는, 못하는 좀비 대학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좀비와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뇌가 있고 생각을 하고 가치를 추구하냐 안 하냐, 아니면 그냥 좀비 영화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좀비 대학은 뭐냐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갖지 않고 딴 데 가서 마땅히 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출근하고 대학 유지하는 거예요. 좀비 대학. 학생은 오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뽑는 거는 옛날 얘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오는 대로 받습니다. 대학이 여전히 매력적일까? 이거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고등교육 경쟁자들이 무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장학금 주면 올까?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면 제일 쉬워요.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 내 자식의 장래, 미래, 그것을 생각할 것인가, 한번 장학금 준다고 보낼 것인가. 자기 입장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장학금 1회 1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의 미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대학에 보내고 싶죠. 그래서 대학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고등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대학도 생태계 속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생태계와 완전히 유리돼서 살면 맘모스처럼 소멸되고 말 것이죠.
우리가 뭐 학자들이 개방 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픈 시스템. 대학 당연히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살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환경이 변하는데 나 몰라라 고립되고 그대로 소멸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우리 경북대학교가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추우면 옷을 더 끼어 입게 되고 날이 더우면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민첩하게 선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 한 끝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이 서바이브 하느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민첩하고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오늘 같은 포럼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렌드, 제가 생각한 트렌드 7가지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시대를 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mass education, 대중교육 시대를 했어요. 빨리 발전해야 되고 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성 무시하고 다 모아가지고 한 교실에 막 30명, 40명씩 집어넣고 공급자 주도로 쭉 나갔단 말이죠. 하지만 요새 MZ 세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me generation이라고도 해요. 나만 바라봐. 내가 중요해. 나한테 맞춰서 해주길 바란다.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들 2030 가지고 난리라는 게 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2년 필요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되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 학습 시대를 빨리 여는 대학이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100%. 그리고 교육적 논리에도 타당합니다. personalized 된 또는 individualized 된 학습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거 하려고 빅데이터 하는 것이지 빅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성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센터에서 빅데이터나 학습 분석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려고 또는 학습 큐레이션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는 게 책이 재밌는 책인데요.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개의 성공 모델이 다르게 있다라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는 대학이 성공하는 거예요. 100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우리 고맙게 경북대학교에 그 다 익명화돼 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균질, 획일적으로 기르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 세계 그 기본적인 프린시플 원칙을 이 책에서 제시하는데 첫째는 들쭉날쭉의 원칙. 학생의 꿈, 진로, 희망, 흥미 들쭉날쭉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 두 번째 맥락의 원칙. 학생은 자기가 처한 맥락에 따라 발휘하는 역량, 잠재력 다르다. 세 번째 경로의 원칙. 학생이 발달하고 성숙하는 속도와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 경북대 구성원들이 믿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정반대로 하는 게 한 날 한시에 한 가지 시험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거거든요. 수능으로. 그리고 1점이라도 낮으면 바보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맙게 우리 경북대학교 온 친구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강점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Strength Theory. 그것을 찾아내서 fully 키워줄 수 있는 대학을 하겠다. 이래야 대학을 아까 좀비 대학이 아닌 대학이 되는 것이죠. 맞춤형 학생 성공 시대. 두 번째는 대학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우리 학생 성공하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될 논리의 전제가 뭐냐면 어떤 대학 경험을 주면 학생이 성공할까. 오늘 같은 날 사실은 다 모여서 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험을 주면 학생이 성공할까? 수업, 당연한 거죠. 비교과 프로그램, 중요하죠. 서비스 러닝이나 커뮤니티 베이스 활동, 지역사회 활동, 중요하죠. 포천, 남양, 어디가 됐든지. 멘토링, 동아리, 취미. 근데 성균관대학교 지금 수시 학생들 모으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OT 시작하는데 한 학생 한 동아리 갖기 저희가 하거든요. 동아리 무지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북대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경험 많이 하면 내 자식이 대학 갔을 때 동아리 많이 하면 좋죠? 학과 동아리, 단대 동아리, 학교 동아리. 서비스 러닝 하면 좋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계획서 얘기했는데 내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혁신 사업 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학생 성공을 위해서 대학이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 경험을 체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교양에서는 뭘 하고, 전공에서는 뭘 하고, 비교과는 뭘 하고, 학생 상담을 위해서는 뭘 하고, 진로를 위해서 뭘 하겠다를 체계적으로 대학의 보관을 밝히는 게 계획서거든요.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경험을 학생의 특기, 적성, 흥미, 진로에 맞춰서 주자는 거죠. 원웨이로 균질되게 주지 말고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경북대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나요? 저희는 대면으로 다 끌려오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학부모 간담회를 했고 한 3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저보고 학부모님들이 팁을 달라고 해서 1번 학교에 보내세요 그랬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자녀 굉장히 위험 사인 1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강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처럼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The End of College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학의 미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테크놀로지는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색다른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동안 특권과 희소성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대학들을 위협할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무크 있잖아요. 무크. 야, 무크 참 먼 나라 얘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균관대학교 지금 현재 총장님이 2019년 1월 8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한 당일날 우리 학생한테 받은 이메일입니다. 총장님 취임을 굉장히 축하합니다. 우리 총장님은 굉장히 힘센 분 아니십니까? 하고 저는 학교에서 이 친구 법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법 공부하는 친구, 인문학 공부하는 친구 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니까 딥러닝 배우고 있다 하면서 그 밑에 그 UR에 있잖아요. CS231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231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듣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그 아래 단계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둘 하나거든요. 인공지능. 이게 뭐냐면은 그 유데스티 거기 세바스찬 스룬이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율주동차 인공지능 대가거든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이렇게 등록금 많이 대고 강의를 들어 내 무크에서 내 거 다운받아 들으면 되는데 뭐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유데스티, 코세라, 뭐 에덱스. 그래서 이게 한 2012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0년 전인데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요. 학생들이 교수님 저 이거 읽고 듣는데 학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입만 열면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내 수업만 듣게 하는 것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학생들이 머리가 깰수록 바깥에서 좋은 수업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있죠. 내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또 한번 읍수할 수도 있죠. 내 수업 시수가 안 나온다고.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늦게 올까 싶었는데 일찍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아주 친절하게 교수님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플립 러닝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듣고 교수님 수업 시간에 Q&A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다양한 공급자 시대거든요. 코세라, 유데스티, 에덱스 뭐 무지 많아요. 패스트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남자분이 저랑 위원회를 어디 서울시 제가 서울시 무슨 혁신공정위원회 무슨 위원장을 하는데요.
미혼이에요. 30대 중반, 이강민이라고. 패스트 캠퍼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 강남에 가면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연 매출 420억.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썬 이런 거 다 가리킵니다. 근데 더 고약한 것은 캠퍼스란 이름도 갖다 써요. 요새 이런 거 규제 없나 봐요. 그 강의 듣고 나서 학생들이 저렇게 후기를 남긴대요. 점점 대학이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야, 큰일 났다 싶은데 이런 수업도 하더라고요. 뭐 창의성도 하고 문학도 하고. 제가 이건 왜 가져갔냐면 저번에 교양교육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 야, 교양교육도 이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싸고 좋은 가격. 전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베스트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멀티 캠퍼스, 저희가 성대 삼성이잖아요. 이 삼성 멀티 캠퍼스가 지금 가보면요, 서초 캠퍼스, 역삼 캠퍼스, 빌딩마다 하나씩 있어요. 야,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새 이제 저쪽 미국 서부 가면 부트캠프형 대학도 많이 생겼어요. 게다가 이제 수시 채용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중심으로, 스케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많아져야 학벌주의가 사라질 확률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MZ 세대가 오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막고 있는 두 가지의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담합을 해서. 하나는 학점과 학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 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점 주지 못하고 학위 주지 못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교육부하고 대학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짬짬이를. 우리 대학만 우리 교수의 강의만 학점을 주고 우리만 학위를 줄 수 있게 해주. 굉장히 이제 독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머지않아, 근데 구글 같은데 학위 요구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먼 얘기긴 해요.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점과 학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대학이 그렇게 매력 있는 곳일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전문대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하는 데가. 또 2년 짧게 가르치는 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염장 지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낭만, 교양, 기초 풍부하게 배울 수 있으면 또 저런 직업교육하는 데를 상대적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전문대학교를 단순한 직업교육기관으로 그 정체성을 부여하면 완전히 직업교육으로만 나선 이런 기관들, 찾아가는 대학, 학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주는 대학, 학생한테 완전 몰빵하는 대학, 몰빵하는 이런 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죠. 다섯 번째는 이제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다. 플랫폼이란 게 뭐냐면 다양한 개방과 연결인데, 이미 뭐 플랫폼 시대가 경제는 왔잖아요. 그래서 전 대학도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플랫폼 반대는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학과든 대학이든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경쟁력이 없으면 울타리를 세워서 가두리 양식처럼 이미 들어온 애들을 바깥에 못 나가게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월스트한 케이스는 부정비리가 만연하면 개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죠. 플랫폼 다양한 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 사회에서 가치가 창출돼야 될 것인데, 근데 지역 같으면 건양대학교 정영길 부총장이 그려준 그림인데요. 옛날에 대학은 저쪽에 9시 방향에 있는 뭐 학과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 플랫폼 대학이 되려면 지역 사회하고 완전히 밍글돼 가지고 창업, 성인, 재취업, 지역 문화, 예술, 재직자, 지역사회 모임 허브, 사회적 약자, 유아 이런 거 다 할 만큼 대학이 그릇을 이렇게 펼치고 들어오게 해야
옛날에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왜? 학생이 많아가지고요. 학생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 뽑았던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지역사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과 밍글하지 않으면, 대학의 모습이 다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대학은 플랫폼이 돼야 된다. 여섯 번째, 교육적 동업이 필요한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경복대학교 그 많은 고등교육기관 중에 외딴 섬으로 남을 것인가? 내 수업 필수로 지정하고, 반대가 뭐냐면 정글로 가는 건데요. 아까 무크 시장은 완전 정글이에요. 선택받는 수업만 남습니다. 우린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 중간 사이 어디를 가야 되거든요. 외딴 섬으로만 남아서 어렵고요. 정글로 가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육적 동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경복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할 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철학, 인문학, 동양사, 역사. 그러면 당장 가까운 대학하고 제휴를 해야 돼요. 제가 경복대학교 총장님 같으면 성균관대 총장을 찾아올 것 같아요. 총장님, 성균관대학교에 유학대학이 있잖아요. 총장님, 성균관대학교에 문과대학이 있죠. 거기에 국문과, 동문과, 불문과 다 있는데 선생님들 수업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경복대학교 학생들 듣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복대 총장이라면. 보다 많은 걸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학생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반대가 뭡니까? 내 것만 들어야거든요. 학교 밖으로 나가면 학교 밖은 위험한 세상이야. 교육적 동업이 필요한 시대다. 맨 마지막은,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순간을 묘문하는 거에 반대가 가치와 꿈을 갖는 시대인데, 아까 그 사업계획서 뭐가 됐든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대학들의 특징은 원심력이 크지 구심력이 없는 대학인데요. 구심력은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건데, 구심력을 가져오는 가장 큰 장치는 가치거든요. 가치. 다행히 이제 우리 경복대학교가 학생 성공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으면 모든 의사결정, 정책결정, 제도, 프로그램 개발의 판단의 준거가 그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저는 학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안 오잖아요. 너무 좋죠. 하지만 학생이 없으니까 너무 쓸쓸하잖아요. 학생을 센터에 딱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을 중심에 두고 스튜던트 센터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성공은요, 지금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학생 성공입니다. 정서적으로 헐벗고 지식이 부족하고 인간관계 부족한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첫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생의 하루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수업만으로 학생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담, 비교과, 동아리, 사교 활동. 이렇게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만들어줘야 되겠다. 경험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지식, 교실, 교과 넘어서서 캠퍼스 밖도 나가야 되고, 공동체 활동, 다양한 활동.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 경험의 확장 얘기하면 어떤 경험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력적인 대학이 될까? 무엇이 의미 있는 경험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 많은 대학이 돈 주니까 한다,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한다, 충원에 도움이 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전공학습 소홀히 할 수 있다, 비교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다양한 대학 경험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학 교육을 그냥 직업 교육으로만 이해하면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게 됩니다. 두 번째, 틀에 맞춘 표준화 교육이 어쩔 수 없다. 직업 교육이니까. 그러면 다양한 경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벽을 높이 쌓고 우리 학생을 묶어두고자 하면 다양한 경험 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경험 불가능하죠. 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죠. 세 번째, 새로운 학업 인증 체제. 저희 이거 지금 시작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성적 증명서 한 장 발행하는 거 빨리 벗어나서 이 친구가 대학에 다니면서 4년, 5년 동안 했던 모든 기록을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쌓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 채용 시장이 열리면 이거 들고 가가지고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채용도 가고 인턴도 쌓고 해야 되겠다.
그 비교과 프로그램 저희 많이 열고 있는데요. 디지털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점 대용으로 해서 배지로 막 데코레이트 해가지고 서로 학생끼리 건전한 경쟁도 일으키고 자기주도 학습을 끌고 가야 되겠다. 저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이 일란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대학은 트랜스크립을 2개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교과, 하나는 거기 보면 비교과. 일란 대학은 5가지가 있어요. 스터디 어브로드, 서비스 러닝, 인턴십, 리더십, 언더그래드 리서치. 이 5가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험이거든요.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습 설계, 이건 늘 말씀드렸으니까 경북대학교의 온 이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어떤 경험을 체계적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교무처장님이 고민하셔야 되겠죠. 학생처장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1학년 들어오면 OT 가야지, 그리고 MT, 동아리, 수업은 교양 뭐 하고, 그 사이에 상담은 한번 받게 하고, 필요하면 글로벌 인턴, 지역사회 내보내고, 이런 보관을 쭉 쓰는 거예요.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보관 쓰는 게 1장 중장기 쓰는 거고요. 2장이 자기네 대학 특별한 거 특성화 쓰는 거고요. 3장이 교양 쓰고, 4장이 전공 쓰고, 5장이 심리, 6장이 진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디지털 학습 플랫폼 시대를 선도하라.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현장이 없지만은 지금 한 100여 분 듣고 있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더 붙으면 비용이 듭니까? 경제학적으로 한계 비용 제로 시대거든요. 학습 경제 시대 열 수 있거든요. 시간혁명. 우리 학생들이 언제, 특히 성인 학습자들 언제 어디서든지, 만약에 제 지금 강연이 녹화되면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거기 지금 5시 방향에 제가 직접 하는 수업이에요. 5시 방향에 제가 그때 재작년에 했던 수업인데요. 영어 수업이었는데, 한 친구는 시드니에서 들었고, 저 호주인데요. 시드니에서 듣고, 그 위에 친구는 재직자였어요. 프로 골퍼였는데 레슨하다가 듣고, 좌측은 대학원생이고 아래는 학부생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이 자기 위치에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수업을 제 교실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공간혁명, 교실만 이제 캠퍼스인 시대는 갔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 캠퍼스다. 그 저희는 교실을 줄여서 이런 원격 학습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200명, 300명 불러다 강의도 하고, 학생들 불러다가 강연도 시키고요. 이렇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란 걸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미국 교수 수업을 땡겨다가 저희도 듣기도 해요. 총균세라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그 저자 있잖아요. 고3 필독서. 그 선생이 UCLA 선생인데 자기 자택에서 강의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원격 수업의 강점을 100%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래 그림은 신입생 간담회 총장님하고, 위에 그림은 학부모 간담회, 성대한 걸음 위대한 동행.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이 학부모님들 300명이 직장에 있다가요, 핸드폰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원격이란 게 커그니티브한 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랙션도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지금 국제처장이 답하고 있는 건데, 학부모가 묻고 답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캠퍼스 공간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패스트 캠퍼스나 멀티 캠퍼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대학 캠퍼스가 아름답지 않으면. 공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특정 방향. 제가 이거 학교에 이제 학생 라운지를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지난 학기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가지고 막 저런 거 하고 있어요. 지네끼리 팀플하고 공부하고. 이게 공간의 힘이거든요. 공간을 만들면 학생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예컨대 성균관대학교 수업, 오프라인 수업 20%를 온라인 수업으로 다이어트하면 5,000평이 생깁니다. 그러면 60개 세미나실과 10개 라운지, 200개 연구실을 추가 공급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네모난 교실을 다양한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경북대학교에 추천하고 싶은 거, 롤 모델을 활용하라. 학생들은 항상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앞길을 먼저 걸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알고 싶어 해요. 그 경북대학교 출신으로 경북대학교가 정의한 성공한 모델을 불러다가 강연시키는 거. 학생들은 교수나 직원 말보다 선배의 말을 더 진실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거, 데이터 기반. 요거 열심히 우리 경북대학교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많이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무 데이터, 비교과, 장학, 취업 싸그리 모아가지고 지금 3개까지 론칭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굉장히 불붙고 있어요. 수강 과목 추천 시스템.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시연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학생 입력합니다. 나 경영학과 1전공, 2전공 통계학과, 가고 싶은 곳은 삼성. 그러면 지난 3년간 삼성으로 나가고 나하고 비슷한 전공을 가진 학생이 들었던 과목 리스트를 쫙 정리해 줍니다. 엊그저께 론칭한 거는 각 학과별 취업 현황이 나타나고 가장 많이 간 회사가 나타나고 그 회사를 클릭하면 그 회사로 간 우리 선배들이 들은 과목, 학점, 복수 전공 현황이 쫙 나타납니다. 자기의 진로, 꿈에 맞춰서 학습 큐레이션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한 리더십과 통솔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자, 환경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지역에 도와달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지역을 돕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될 것 같고 대학끼리 경쟁하지 말고 함께 십시일반에서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인사이트와 경험 중요하지만 데이터 중요하니까 데이터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대학은 비슷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특성화라고 하죠.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심하고 각자 위치에 자기 몫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질문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Man of Mission 이렇게 돼 있던데 충효인경 자강불식인가 뭐 그렇죠? 그게 브랜드 가지고 있나? 두 번째 경북대학교의 직원, 교수, 알바생, 학부모, 졸업생 입에 그게 붙어 있나? 세 번째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 네 번째 대학의 모든 역량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나? 다섯 번째 그걸 가지고 홍보하고 있나? 여섯 번째 우리끼리만 우기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 다른 학부모 입학 시장에서도 경북대학은 맨 오브 미션 대학이라고 알고 있나? 이런 거죠. 근데 변화 혁신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당장 효과 안 나타납니다. 직원 선생님들 인터뷰해 보면요, 일은 내가 쎄 빠지게 하고 성과는 딴 사람이 가져간다. 조직 공정성. 제일 중요한 거 당장 이대로 편하고 혁신은 나와 상관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에 꿈이 없으면 변화와 혁신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책의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학들은 그동안 안전한 계곡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정체돼 가지고 자꾸 이상하고 비싼 곳이 돼버렸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점과 학위를 파는 비즈니스, 대학을 성장시켜온 이 수익 사업을 앞으로 접을 수도 있을 시대가 온다. 타성과 관료주의 장벽에 사로잡혔던 이 대학, 이 상아탑 높은 곳에서 과연 물러날까? 그리고 빈 땅에 새로운 무언가를 지을까? 경북대학교는 포텐셜이 높은 대학이죠. 오늘 같은 미팅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